배드민턴 동호회 중에서 불륜이 없는 동호회는 없다. 남자분들 계속 바꿔가면서 만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남편이 출근한 월화수목금은 다른 남자들 만나는 거죠. 아, 그거 있었어요. 동호회. 동호회에서 바람이 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레드 탐정 대표 주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동호회도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불륜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궁금해요. 특히 뭐 배드민턴 동호회, 등산 동호회, 골프 동호회, 요새 스포츠도 워낙 다양하게 즐기시다 보니까 그 동호회마다 이제 불륜들이 다 있고, 그리고 특히 남녀 이제 혼복이라고 하죠. 혼합복식을 하시다 보면 같이 이제 땀도 흘리고 끝나고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갔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불륜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한때는 그렇게 골프 동아리 풀뱀이라는 말이 맞아요. 핫했는데 요즘에는 또 배드민턴이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배드민턴 동호회 중에서 불륜이 없는 동호회는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변에 뭔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성을 만나고 싶다 하면은 배드민턴 동호회를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쳐라 라고 할 정도로 좀 활발하게 있는 것 같아요. 탐정님이 최근에 진행하셨던 사건들 중에서도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사건이 있었나요? 네, 다양한 동호회가 있지만 배드민턴 동호회가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의뢰인은 남자분이셨고 와이프의 외도가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대상자분 여자분께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낮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제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술자리도 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이제 불륜이다라는 거를 체증을 했고 알게 되신 사건입니다. 동호회에서 실제로 선호하는 남녀상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좀 매력 있는, 예쁘다, 뭐 잘생겼다 보다 약간 매력이 있는 얼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끼가 있다? 근데 내 남편도 그런가, 내 마누라도 그런가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집안에서는 안 그렇지만 이제 밖에 나가면은 매너 좋게 행동하고 뭐 와이프랑 밥 먹으러 갔을 땐 숟가락 하나 안 놓는 사람이 이제 이런 데 가서는 막 수저도 다 놓고 물티슈도 챙기고 뭐 앞치마 드릴까요? 뭐 하면서 이제 뭐 섬세하게 챙겨주는 거죠. 사실 여자들은 되게 별거 아닌 거에 감동하고 이 사람 멋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뭐 춥냐 하면서 외투 벗어주고 이게 굉장히 올드하지만 아직도 되게 잘 먹히는 방법이거든요. 기혼, 미혼, 돌싱마다 좀 선호하는 상이 다른지도 궁금해요. 요새는 약간 미혼 여성들이 일부러 기혼자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패턴도 보이는 게 미혼의 여성이면 뭐 본인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고 좀 바쁘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본인이랑 같은 미혼을 만나면 지금 뭐 해? 뭐 하자?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게 좀 귀찮을 때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또래도 만약 20대다 하면은 만나는 또래도 20대니까 20대가 자리를 잡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재력을 갖추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기혼 같은 경우에는 만날 때만 연락을 하지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 잘 사주고 하니까 편해서 좀 기혼을 선호한다. 요새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서 만남보다는 내가 지금 만나기 편한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기혼 여성들이 선호하는 상도 있을까요? 기혼 여성들은 이제 아무래도 바람을 피는 이유가 집에서 내가 부족한 걸 밖에서 채우는 거거든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뭐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얘기를 하면은 많이 힘들었겠다 위로도 해주고 이제 이런 걸 원하는데 이제 남편은 밖에 나가서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이런 걸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잘 들어주고 맞춰주고 이제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다 보면 신원도 불확실하고 좀 위험한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대표적으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의뢰인께서 남자분이셨고 이제 본인의 와이프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 집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분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만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오픈 채팅방에서 그런 불특정 다수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만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회성 만남을 계속 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일회성 만남을 하신 건지 아니면 2회로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일회성 만남이 된 건지 이제 많은 남성분들을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만나셨어요. 그럼 또 이런 스와핑 같은 분들은 성욕이 그러면 엄청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성욕이 엄청난 것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가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하는 거를 보는 걸 즐기는 변태적인 특이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죠. 그 외에도 이분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 성욕 정말 강하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남편분께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주셨는데 아내의 외도가 의심스럽다. 또 덧붙여서 질문을 하신 게 보통 뭐 여자가 바람나면 남편이랑은 관계를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본인이랑도 굉장히 관계를 잘한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밖에 나가서 바람을 펴도 또 배우자랑은 별개로 또 사이가 좋고 관계도 계속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분은 다양한 사람이랑 관계를 했을 때 성욕이 채워지는 분이라서 그럴 확률이 높다. 집에서 남편이랑도 이제 관계를 잘 하고 나가서도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의 약간 특징이라고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풍채가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되게 마르고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을 떠올리는데 맞아요. 그거랑은 좀 굉장히 반대네요. 맞아요. 날씬하고 예쁜 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인기가 많으니까 여러 남자를 만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풍채가 좋으신 분들이 좀 여러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매일매일 월화수목금을 나간다. 그러면 월화수목금이 다른 남자. 일주일 내내 그럼 다른 남자를, 그러니까 남편은 제외하고도 그렇죠. 이제 주말에는 남편이랑 이제 시간을 보낸다면 남편이 출근한 월화수목금은 다른 남자들 만나는 거죠. 그럼 최소 그래도 몇 명까지는 만나나요? 그런 분들. 뭐 최소라고 하면 일단 나가서 한 명은 만날 테니까 네. 한 명 이상인 거죠. 맥스는 5명 정도? 또 이런 분들 성욕이 특이한 만큼 특이한 취향이나 패티시가 있는 분들도 좀 많을까요? 이제 그 의뢰인분이 여성분이셨고 이제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된다 해서 이제 의뢰를 주셨는데 따라다녀 보니까 여자가 있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냥 이 여자만 만났으면은 뭐 그냥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불륜의 현장인데 이 여자랑 같이 어떠한 업소를 굉장히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소를 알아봤더니 파트너를 바꿔서 관계를 하는 그런 걸 이제 해준 업소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불륜이어라. 스와핑 맞아요, 전문 맞아요. 업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꿔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이제 술을 마시고, 그걸 보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보고, 또 바꿔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업소를 드나드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스와핑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많이 구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전문 업체나 뭐 온라인 단톡방이나 이게 사전에는 알아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두 커플이 같이 뭐 펜션에 놀러 갔다 하면 우리가 그 안에까지 사실 뭐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안에서는 뭐 각자 자는지 뭐 파트너를 바꿔서 자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업소에 드나들면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내 배우자가 혹시 불륜인 것 같은데 좀 그런 특이한 불륜인 것 같다라고 할 때 좀 알아볼 만한 사인이 있을까요?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륜녀랑 같이 이제 스와핑을 했지만 보통은 이제 배우자랑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한 번쯤 던져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스와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라면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내가 아닌 누군가랑 이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 확률도 크네요? 그쵸. 그 전에 결혼 전에 이제 뭐 이제 커플들끼리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야 좀 약간 이슈가 된 거지 미국은 굉장히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탐정님은 스와핑 중에서도 와 이분들은 너무 충격적인다 하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스와핑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너무 특이하잖아요. 많이 낯설죠. 그래서 이런 업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놀랐고 그런 업소에 드나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 업소 사실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업소인지 잘 모를 것 맞아요. 같은데 그냥 주점같이 네. 해놨는데 나중에 그 업소를 하도 드나드니까 알아봤더니 그런 스와핑을 이제 주선하는 그런 이제 업소였던 거죠. 그 업소가 굉장히 잘 되는 걸로 봐서 이제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배드민턴 동호회는 진짜 그 술자리에서 특히 남자분들은 내가 누구랑 잤다. 이런 걸 되게 자랑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 누구랑도 잤어, 누구랑도 잤어, 누구랑도 잤어 얘기하면은 또 반대편에서는 나도 걔랑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약간 경쟁이 막 붙어가지고 걔랑 못 잤으면은 뭐 걔는 문제 있는 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대화들을 하고 또 공사 치려고 이런 노래방 도우미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동호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노래방 도우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여자가 이제 업소에서만 남자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동호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제 꼬시면서 공사칠 대상을 물색을 하는 거죠. 일종의 탐색전을 맞아요. 지금 동호회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냥감을 찾으러 온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자기가 사실 밖에 나가서 내가 노래방 도우미야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위장을 좀 많이 하시나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본인은 뭐 일반 직장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지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도우미인 게 들통이 나죠.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다 보면 뭐 3차쯤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많이 가시니까 알잖아요. 얘 뭔가 좀 도우미 같은데? 걔 뭐 하는 애야?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일종의 바이브가 좀 나오나요? 그게 목소리도 다르고 바이브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뭐 약간 안주를 먹여줄 때도 그런 뭔가 이제 애티튜드가 이제 일반인과는 다르다. 인사하는 것도 다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노래방 도우미 흔히 말하는 나가요 아가씨들의 특징에는 좀 뭐가 있나요? 노래방 도우미를 많이 불러서 노신 분들이면은 이 여자를 보고 이제 알죠. 오히려 여자보다 남자들이 잘 알죠. 여자는 노래방 도우미랑 같이 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얘가 뭐 하는 애인지 그 의심을 안 하는데 오히려 도우미 많이 불러서 놀아봤던 남자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걔 좀 도우미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네, 예전에 한번 듣기로는 술만 들어가면 오빠 자기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일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얘네는 그게 아예 입에 붙었으니까. 그 오빠 자기야 그런 거 외에도 자꾸 놀러 오라고 그렇게들 하신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일까요? 그 업소분들을 만나시는 거가 약간 애매한 게 이제 어디까지가 이제 불륜이냐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업소에 가서 한번 일회성으로 즐기고 노는 것도 외도인가. 그래서 약간 저희 이제 생각에는 그냥 한 번 가서 논 것까지는 이제 외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비즈니스상 뭐 접대를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근데 이 업소녀를 밖에서 만나면 외도다. 거기 기준? 업소가 아닌. 기준이 확실하네요. 왜냐하면 그 업소녀를 대상으로 사실 상간자 소송을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업소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배우자와의 신뢰를 저버렸다 해서 이혼은 될지언정 여기에 들어가서 놀았던 것까지 이제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제 생각에는 배드민턴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 가장 이제 그 회원 수도 많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도 골프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적게 들고 일단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은 치고 나서 이제 뒤풀이를 많이 해요. 거의 안 하는 클럽은 없을 거예요. 끝나고 식사 겸 이제 술을 먹죠. 그 자리에서 뭐 통성명도 하고 몇 살인지도 묻고 막 이제 하겠죠. 거기서 이제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좋죠. 그럼 탐정님, 배드민턴 내에서 회원들 간에서 누구랑 누구랑 불륜인 것 같은데? 근데 얘네랑은 좀 피해야 되잖아요. 걔들을 알아보는 신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너무 오늘 내가 처음 나갔는데 막 오빠 오빠 하면서 너무 이렇게 붙는다 하면 조금 이제 의심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나 아닌 다른 이성한테도 그랬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동호회 안에서 뭐 사귀기는 얘랑 사귀고 결혼은 뭐 얘랑 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노출이 많은 걸 입는 것 같아요. 운동복도 좀 더 짧은 거, 그냥 일반 사복도 좀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는 것 같아요. 이제 여자들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에는 뭐 다양한 걸 보잖아요. 뭐 집안도 볼 수 있고, 직업도 볼 수 있고, 재력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제 일회성 만남으로 나의 이제 욕구를 채워줄 남자를 찾을 때에는 딱 그 한 가지만 보겠죠. 체력을 보고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만 보겠죠. 또 그 외에 좀 이런 동호회에서까지 바람이 하는 좀 특이한 동호회도 있었을까요? 아, 그거 있었어요. 기타 동호회. 기타 동호회에서 바람이 나요? 배우자가 기타를 치겠다고 해가지고 밤마다 이제 동호회를 나갔는데 이제 끝나고 기타만 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른 것도 치러 간 거죠. 동호회 하니까 요즘 엄청 핫해서 기사까지 난 게 경도 모임이라고 경찰과 도둑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좀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게 하고 노는 모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뭐 불륜 의뢰가 들어온 건 없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없었고 요새 좀 약간 뜨는 동호회가 이제 그 런닝 동호회. 러닝도 불륜 많이 나오나요? 런닝 동호회는 제가 일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요새 좀 약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수면 위로 떠올랐나 봐요, 그들의 불륜이. 그 전까지는 좀 건강한 취미였다가 맞아요. 그 전에는 뭐 남편분이 무슨 동호회 하세요? 했을 때 골프요, 뭐 배드민턴이요, 등산이요는 많았는데 런닝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이제 런닝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근으로도 불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새는 진짜 커뮤니티가 다양해져가지고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있고 밴드도 있고 뭐 네이버 카페도 있고 근데 이제 당근까지 이런 모임들이 활발해져가지고 그 모임 속에서도 또 이제 불륜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핸드폰을 오픈을 하는 부부였어요. 문자, 뭐 카카오톡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근톡으로 서로 이게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의심을 못 했던 거죠. 원래 물건 잘 파는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이제 그 안에서 당근톡으로. 사실 당근톡이나 당근에서 지역 모임으로 만났으면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의외로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날 것 같지만 이게 주변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숙박업소도 동네 모텔을 가는 경우가 많고. 이 동호회나 당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불륜할 확률이 크다는 건가요? 그쵸. 그리고 이제 동호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각지에서 오는 동호회도 있겠지만 거의 배드민턴도 사실 그 지역에서 네. 동호회가 많고 거의 이제 집이 가까워야 자주 만나니까 그 동호회 자체가 이제 특성이 그 동네 모임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서 엮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A 사건이 있고 B 네. 사건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상간자가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 사건은 A 사건대로 끝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종결이 됐죠. 그리고선 이제 B 사건에 또 들어갔는데 B 사건의 상간자가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 거예요. 봤더니 앞에 들어갔던 사건에서 상간자가 여기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상간자를 이렇게 대상이 다른데 만난 적이 있어요. 탐정님만 알아보는 그 상간자인 거네요? 그쵸. 이 사람들은 모르죠. 얘가 계속 이러고 다니는지.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서 걸렸어? 그럼 여기서 끝났죠. 그럼 여기에 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제일 쉬운 데가 동네 문화센터나 피트니스 센터 강사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의뢰 대상자로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조사 대상자로? 맞아요. 그 아기가 어려가지고 집으로 왔던 그 사람도 이제 골프 코치였고, 그리고 차 안에서 관계를 자주 했던 그분도 그런 문화센터의 수영 강사였어요. 이 외에도 성욕과 관련해서 그냥 탐정님이 유독 기억에 남는 사례가 더 있는지 더 들려주세요. 이제 의뢰인분은 한 40대 정도 되는 이제 남자분이셨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약간 특이한 거는 좀 출근을 좀 일찍 하고 퇴근을 좀 늦게 하는 그러신 분이셨고, 이제 여성분은 아이가 3명이었는데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딱 봤을 때 이분의 비주얼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기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너무 약간
대머리 만나고 배 나온 아저씨 만나고 나이 많으신 분 만나고 하는 게 좀 특이했어요. 만나는 건 이제 그 오픈 채팅에서 만났고 만남의 장소는 뭐 카페나 식당 이런 데서 만나서 차를 마시고 모텔을 가거나 밥을 먹고 모텔을 가거나 하는. 그럼 이분도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거의 그렇죠. 남편분은 나중에 알고 나서 되게 놀라셨겠어요. 그쵸. 처음에는 이제 외도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매일 다양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는 몰랐던. 이제 마지막으로 불륜 앞에서 혹시라도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경고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뭔가 이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내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이제 밖에서 채우려고 이제 외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다른 분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